자, 우리 2019년 송도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죠? 1학기 중간고사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1번은 너무 쉬운데 x제곱의 개수가 3, x의 개수가 4라고 줬어요. 그래서 각각 전개를 했을 때 x제곱이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a와 여기서 x제곱이 만나거나 아니면 여기서 x와 여기서 bx가 만나면 a 제곱의 개수가 돼서 플러스 b가 3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 또 이제 x의 개수를 구해보면 여기서 a와 여기서 bx가 만나고 여기서 x와 여기서 2가 만나서 2x와 abx가 되죠. 그래서 2 플러스 ab가 4다 라는 식이 나오니까 ab는 2가 되고요. a 플러스 b는 3이다 해서 b는 3 마이너스 a, b 대신 3 마이너스 a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하면 a 3 마이너스 a는 2예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때 a는 1과 2가 나오겠죠. 그 a 값에 대응되는 b 값은 2와 1이기 때문에 답은 9가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은 여기다 풀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주어진 3차 다항식을 1로 조립제법을 해서 푸는 문제죠. 이 문제는 이제 잘 알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고 조립제법을 해서 빠르게 답을 내면 되는데, 좀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전에서는 1, 3, 마이너스 4, 7 1로 조립제법을 할게요. 그러면 1, 4, 4, 0, 0, 7 그리고 또 조립제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5, 5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립제법을 하면 이렇게 돼서 A, B, C, D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1 플러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돼서 답은 1번인데, 왜 우리는 1, 6, 5, 7이 이 좌변에 있는 식의 ABCD가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조립제법을 1로 지금 시행을 했는데, 자, 주어진 3차 다항식이 일단 처음에 1로 조립제법을 했을 때 나온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7이다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거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 그리고 나머지는 7이에요 라는 식이 나왔고요. 이제 또 이 식을 또 1로 조립제법을 했다는 거는 요 2차 식이 다시 x-1로 나눌 수 있다라는 뜻인데, 지금 나머지가 5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다시 어떻게 되냐, x-1 그리고 주어진 이 2차 식은 다시 x-1로 나눴을 때 몫은 x 플러스 5고 나머지는 5예요 라는 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7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하면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5 그리고 5x-1 플러스 7이 되고요. 또 여기서 x 플러스 5를 또 1로 조립제법을 하니까 지금 몫이 됐대요. 그래서 또다시 이 식을 x-1로 나눴더니 몫이 6이 됐어요. 몫이 1이 되고 나머지는 6이 됐죠? 그래서 x-1의 제곱 똑같이 써줄게요. 플러스 7. 다 같은 식이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면 x-1의 세제곱 플러스 6x-1의 제곱
플러스 5x-1 플러스 7이 돼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 ABCD는 1, 6, 5, 7이 되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온 요 값들이 순서대로 ABCD의 값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할 때 이렇게 식을 한번 풀어서 정리해 보시고 결론을 알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빠르게 조합법을 이용해서 ABCD를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풀이 한번 볼게요. 또 다른 풀이는 주어진 요 x-1이라는 식을 t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자, t라고 치환을 할게요. x-1을 t라고 치환하면 좌변에 있는 식은 자, x-1이 t면 x는 t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식은 t 플러스 1의 세제곱 그리고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t 플러스 1 플러스 7 그리고 우변에 있는 식은 at 세제곱 플러스 bt 제곱 플러스 ct 플러스 d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식은 우리 곱셈 공식을 알기 때문에 빠르게 전개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개한 뒤에 계수 비교법으로 ABCD를 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풀이가 3가지가 나왔고요. 실전에서는 요게 베스트다라는 거 알 수 있고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서는 치환해서 풀 텐데 조금씩이 복잡해서 한번 쭉 나열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2019를 A로 치환을 했어요. 그래서 치환을 한 식을 쭉 나열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1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딱 보니까 곱셈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 식은 A 플러스 3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요거의 제곱. 그리고 2020은 A 플러스 1이 되고요. 곱하기 마지막으로 A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약분을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서 A-1이 약분이 되면 A 플러스 1이 남고요. 여기서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남겠죠? 이렇게 약분, 이렇게 또 약분. 그럼 거의 다 약분이 됐죠? 그리고 이 식에서 분자를 좀 정리를 하면요. 2A 플러스 4의 제곱, 그리고 요 식은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요.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4A제곱 플러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요 식도 한번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딱 보니까 4A 플러스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분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식은 4 곱하기 A 플러스 2가 되고 A 플러스 2는 2021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결국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답은 8084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뭐 어렵지 않은데 일단 주어진 다항식 p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이고 또 p2x-1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6이다 라고 했으니 요 문장 가지고 뽑을 수 있는 식은 p1은 10이고 p3은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은 2고요. 이 2를 여기다 대입하면 p3은 16이다 라는 식이 나오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 이 식을 이용해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10이고 3을 대입하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16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a, b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연립하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b는 1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p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되고요. 구하고자 하는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x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랑 똑같죠. 그래서 px를 구했으니 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p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1 플러스 10이 돼서 12가 되고요. 답은 마이너스 12가 돼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가볼게요. 5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한번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지금 여러 가지 호로 둘러싸인 이런 모양의 도형의 넓이를 S1 그리고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를 S2라고 한대요. 그래서 S1 빼기 S2가 2분의 5파이라는 걸 줬고 AQ 빼기 QB가 8루트 5라는 걸 줬어요. 그러면 주어진 선분을 각각 A랑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A 플러스 B를 구하는 것이고 A 마이너스 B는 8 루트 5예요 라는 식을 줬으니 이렇게 한번 기호를 사용해서 한번 식을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말하는 둘러싸인 모양 S1은 이 부분을 말하고요. S2는 PQ를 지름으로 하는 이 반원의 넓이를 S2라고 할게요. 그러면 S2를 구하기 위해서는 PQ의 길이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부분은 지우고 자, 일단 S1부터 구해볼게요. S1을 구하려면 큰 반원에서 다 지워졌다. 큰 반원에서 요 반원과 요 반원을 빼면 파란색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먼저 S1부터 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S1은 일단 모든 지금 식에 들어가는 반원이라는 거는 원의 넓이에다가 2분의 1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은 어차피 식에 다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앞으로 뽑아내고 파이도 원의 넓이기 때문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도 뽑아내서 조금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큰 반원, 요 큰 반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름이 a 플러스 b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반지름은 2분의 a 플러스 b일 거예요. 요거를 제곱하고 거기다 파이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 파이를 앞으로 뽑아냈을 때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구조를 알았으니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바로 쓰겠습니다. 결국 a 플러스 b라는 건 지름이기 때문에 4분의 지름 제곱을 하면 모든 식을 한 번에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큰 반원에서 조만한 반원 2개를 빼줄게요. 그러면 4분의 a제곱 빼기 4분의 b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파이 곱하기 4분의 지금 이 식을 전개하면 a제곱과 b제곱 그리고 2ab가 있는데 a제곱, b제곱이 동시에 빠졌으니까 남는 식은 2ab가 될 거예요. 그래서 S1은 2분의 1파이 곱하기 4분의 2ab가 되고요. 아직 약분은 하지 맙시다. 자, 이제
S2를 구할 건데 S2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PQ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식 정리할 때 지름의 제곱 나누기 4를 계속 해왔죠. 그럼 나는 결국 2분의 1파이 곱하기 4분의 PQ 제곱을 한 식이 S2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는데 PQ 제곱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PQ 제곱을 문제에서 지금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PQ 제곱이 어떤 식으로 나타내지는지를 한번 뽑아볼게요. 자, PQ 제곱을 알기 위해서는 보조선을 그어볼 건데 일단 지름의 양 끝과 원 위에 아무 점이나 이으면 다 직각삼각형이 되죠.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식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AP 제곱은 PQ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왜냐면 이 삼각형을 본 거예요, 먼저. 그래서 AP 제곱은 PQ 제곱, 제가 구하는 건 PQ 제곱이니까 충분히 쓸만 한 식이죠. 그리고 여기는 A이기 때문에 PQ 제곱 플러스 A 제곱은 AP 제곱이다. 똑같이 요 PQB라는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보면 B 제곱은 PQ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PQ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큰 직각삼각형 APB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AP 제곱이 각각 PQ 제곱 플러스 A 제곱, PQ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걸 알았으니 요 좌변에 있는 식은 PQ 제곱의 2배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그렇기 때문에 A제곱, B제곱, 여기서도 A제곱, B제곱이 튀어나올 거고 전개하면 그러면 A제곱, B제곱 사라지고 2AB만 남겠죠? 그러면 PQ제곱은 AB라는 걸 우리는 알아냈어요. 그러면 아까 S2에서 2분의 1파이 곱하기 4분의 PQ제곱을 AB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아까 S1 빼기 S2가 몇이라는 걸 줬죠? 2분의 5파이라는 걸 줬으니 2분의 1파이 곱하기 2AB 빼기 4분의 AB가 2분의 5파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요 식이 지금 4분의 AB거든요. 정리하면 그러면 4분의 AB가 5가 돼서 AB가 20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에서 아까 A-B가 8루트 5라고 했고 우리가 구하는 건 A 플러스 B였거든요. 그럼 충분히 곱셈 공식 이용해서 A 플러스 B를 구할 수 있겠죠. 일단 A와 B는 다 길이기 때문에 양수일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도 당연히 양수 값이 나와야 되고 제가 A 플러스 B를 구하기 위해서 A 플러스 B를 제곱을 해볼게요. 요거는 A-B의 제곱 플러스 4AB이기 때문에 주어진 A-B에다가 8루트 5를 대입하시고 AB 아까 구한 20을 대입하면 64 곱하기 5 더하기 80이기 때문에 320 더하기 80에서 400이 나오고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는 양수기 때문에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될게요. 자, 이제 6번 가볼게요. 6번에서 fx와 gx라는 두 다항식은 1차 이상이라고 했고요.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x라고 했고
이제 gx를 또 q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둘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또 rx라고 지금 문제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일단 rx는 qx보다는 차수가 낮다라는 의미겠죠? qx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rx라고 했으니 그렇다는 거는 이제 qx가 당연히 qx보다 rx가 차수가 낮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한번 기억선지부터 판단을 해볼게요. 자, fx를 이제 gx로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식에서 qx로 나눠볼게요. 그럼 자리를 바꿔주고 몫을 gx라고 한번 바라볼게요. 그리고 rx가 지금 처음에 g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였는데 qx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똑같이 rx인지를 판단하는 건데 아까 gx를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가 나왔어요 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했으니 qx보다 rx는 차수가 낮아요. 그러면 qx로 나눴을 때 rx는 qx보다 차수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가 똑같이 rx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이제 니은 볼게요. 니은. 일단 fx라는 거를 저는 이제 f라고 대체해서 쓸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면 주어진 식이 fx 플러스 3g인데 요 식을 q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요 식을 한번 바라보면요. f에도 이미 q가 인수로 들어있죠. q로 나눴을 때 일단 fx는 q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였어요. 그리고 3g라는 거는 요 gx라는 식의 실수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쓰자면 3gx는 3q q' 플러스 3r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요 식을 q로 나누면 나머지는 3rx가 되겠죠. 왜냐하면 r은 q보다는 차수가 낮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판단했죠. 그러면 fx를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 rx 더하기 3gx를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 3rx 요 두 식의 합이 f 플러스 3gx를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선지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을 볼 건데요. 자, 디귿에서 주어진 식은 fg 라는 식이 되는데 일단 하나씩 바라볼게요. 우리 3 더하기 7 더하기 5라는 식을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은 결국 계산을 하면 15기 때문에 15 나누기 3을 하면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려주고 싶은 성질은 뭐냐면 각각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 7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이렇게 되죠. 나머지의 합끼리 더해도 나머지가 동일해요. 그러면 나머지끼리 더하면 3이 되죠. 3을 다시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되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아까 니은 보기도 나머지, 각각의 나머지를 구해서 더했을 때 나온 요 식이 결국 이 식의 나머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디귿 보기에서 주어진 식도 각각의 한번 구해볼게요. f 곱하기 g, fx 곱하기 gx를 했다는 거는 자, 지금 fx 곱하기 gx를 했다는 건 일단 요 두 식을 곱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gq 플러스 r 그리고 q 프라임 플러스 r 이기 때문에 전개를 하면 무조건 q가 들어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r과 r을 곱하면 rx 제곱이 되는데 얘는 qx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f 곱하기 gx의 나머지는 rx 제곱이라고 일단은 볼 수 있는데 사실 rx가 몇 차인지 모르기 때문에 qx로 나눴을 때 qx가 몇 차인지도 모르고 rx가 몇 차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qx로 나눴을 때 rx 제곱이 나머지가 된다는 보장이 없겠죠. rx 제곱이 qx보다 차수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rx 제곱이 한 번 더 qx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때 요 식에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 제곱이라는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나머지를 알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는 f 플러스 g라고 했으니까 gq 플러스 r 더하기 q 프라임 플러스 r을 해보면요. gq 플러스 q 프라임 플러스 2r이 되고요. 요 식에 마이너스 2배가 됐기 때문에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2 gq 플러스 q 프라임이 되고 마이너스 4r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자, 이 식은 무조건 qx로 나누어지죠. 나누어 떨어지는 식이고 그렇다는 건 나머지가 마이너스 4rx라는 것인데 나누는 식이 qx고 아까 qx보다 rx가 차수가 낮다라고 했으니 이때는 마이너스 4rx가 나머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을 qx로 나누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4rx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남은 요 4는 당연히 나머지가 될 테니 일단 마이너스 4rx 플러스 4가 나머지인 거는 확실한데 지금 f 곱하기 g에서 나머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나머지를 알 수 없고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요. 디귿에서 rx-2의 제곱이 나머지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이 식을 qx로 나눈 나머지가 rx 제곱이 맞았다면 그때 rx의 제곱 마이너스 4 rx 플러스 4는 r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게 맞았다면 이것이 맞았겠죠. 근데 요거는 낚으려고 준 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갈게요. 자, 7번에서는 각각의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과 2예요 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1이다 라는 뜻이고 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x에다가 알파를 넣어서 p 알파 플러스 10은 2예요 라는 식을 줬죠.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하면 p 알파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8 나누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식은 뭐 충분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식도 이용할 수 있을 거고 뭐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예요.
충분히 이항을 시켜서 다양한 식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다항식, 요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제곱 알파-1 분의 p 알파가 되고요. 우리 p 알파가 요거라는 거 알았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구하는 식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분모의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처음에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자, 요 두 식을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아까 몇이라는 걸 알았죠?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제곱이라고 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을 또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저는 이제 요 식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이제 주어진 요 4차 식이, 알파에 대한 4차 식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을 이제 인수로 갖는다면 다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로 요 4차식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4제곱이기 때문에 알파로 묶어볼게요. 알파로 묶으면 나는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다 라는 걸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알파 4제곱,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까지 똑같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가 하나 남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요 식은 0이 되고 뒤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로 다시 묶으면 마이너스 1만 남죠? 그래서 결국 요 분모의 식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식의 나머지는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8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보시면요. 허수 z에 대해서 복소수 z제곱 마이너스 1이 실수라고 했어요. 우리 실수 특징이 뭐죠? 실수는 위에 발을 씌워도 결과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7에 발을 씌워도 결국 7이고 부호 변화가 없죠. 켤레 복소수라는 건 허수 부분에 부호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만 있으면 발을 씌워도 식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실수라는 건 z바 제곱 마이너스 1이 z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뜻이고요. 허수 z라고 했기 때문에 z가 a 플러스 bi 꼴이라고 하면 b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요 식을 만족하는 z와 z바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z바와 z바의 제곱과 z제곱이 같다라는 뜻이고 이항시켜서 정리를 하면요. 이 식이 성립하거든요.
합차로 쪼개면 z바, z 마이너스 z바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이 0 되려면 얘가 0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우리 z 마이너스 z바가 0이라는 뜻은 z와 z바가 같다라는 뜻인데 허수 z이기 때문에 허수 부분이 살아있어요. 그럼 절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식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 식이 0이 되려면 z 플러스 z바가 0이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식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9번은 딱 보니까 요 식을 보면 요 식이 생각나죠?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뜻이고 x세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1이 되겠죠. 그러면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라고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이러한 식들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아까 구했듯이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바와 똑같기 때문에 이 식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되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 식은 일단 마이너스 1로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식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앞에서 구한 요 식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요 식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분의 1은요. 아까 x세제곱은 1이다 라는 방정식을 구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도 오메가가 돼서 오메가 세제곱도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1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되겠죠? 그러면 x세제곱이 1이어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오메가 6제곱도 1, 오메가 9제곱도 1이 될 거예요. 오메가 12제곱도 1이 되고 그래서 주어진 식에 충분히 오메가 6제곱과 오메가 9제곱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다 1로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제곱까지 했는데 그 다음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분의 1은 어떻게 구하죠? 우리 오메가 세제곱이 1이란 거 알았으니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이기 때문에 결국 오메가가 돼요. 그래서 이 식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돼서 계속 이 식이 반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를 다 더해버리면 0이거든요. 0. 그러면 오메가 4제곱, 오메가 4제곱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 5제곱, 오메가 5제곱 분의 1도 마이너스 1, 오메가 6제곱, 오메가 6제곱 분의 1은 2가 돼서 여기도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주기가 생겼죠. 그래서 오메가 7제곱이 들어있는 식과 오메가 9제곱이 들어있는 요 식까지의 합도 0이 될 거고 남은 거는 오메가 10제곱 플러스 오메가 10제곱 분의 1이 돼서 얘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과 같아서 마이너스 1이 최종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 가볼게요. 자, 10번은 조금 식이 길 수 있어서 뒤로 넘어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번에서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4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전개를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 3x 제곱 그리고 a, b, c가 각각 2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전개를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a, b, b, c, ca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3분의 2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요. 이게 4라고 줬고 두 근의 곱은 a, b, b, c, c, a라고 줬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3이다를 이용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6, a, b, b, c, ca는 마이너스 9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두근의 곱을 구하려면 근과 계수에 의해 최고차항의 계수와 상수항만 필요하겠죠. 그럼 다 전개하지 말고 최고차항의 계수랑 상수항만 살펴보면 되겠네요. 얘는 무조건 3x 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차항은 구할 필요 없이 상수항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라는 거 보이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때문에 3분의 a 제곱, c 제곱이 구하는 값이 될 거고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bc, ca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6 플러스 18이 돼서 분자가 54가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3분의 54가 돼서 18,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도 바로 해볼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 알파를 갖는데요. 그러면 우리 허근 알파기 때문에 i가 살아있다라는 뜻이고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둘게요. 그러면 a와 b는 실수일 거고 b는 절대 0이 돼선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 반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서 a-bi가 되고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2a가 되고 이것이 p라고 줬고요. 두근의 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요거는 p 플러스 3이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한번 저희가 구하는 건 p니까 p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2a가 p이기 때문에 a는 2분의 p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 플러스 3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b제곱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p 플러스 3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a가 2분의 p이기 때문에 a제곱은 4분의 p제곱이 되고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플러스 p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해보는 거예요. 알파 세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가정을 했어요. 세제곱을 해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b 제곱 그리고 허수 부분은 3a 제곱 b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돼서 이런 식이 되거든요. 전개는 직접 해보시고 정리를 이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에서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3a 제곱 b가 b 세제곱이라는 뜻인데 아까 b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b로 양변을 나눠주면 3a 제곱은 b 제곱이에요 라는 또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b 제곱이 아까 이렇게 p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됐는데 b 제곱 대신 3a 제곱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3a 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플러스 p 플러스 3이 되는데 우리 a와 p에 대한 관계식도 충분히 알죠? 그러면 4분의 3p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플러스 p 플러스 3이 돼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우리가 구하는 건 모든 실수,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 p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p 값이 2개가 나올 텐데 그 p 값 2개의 곱은 근과 계수에 의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2번은 지금 절대값이 들어있는 방정식이 나왔고요. 이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3개의 값이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거를 뭐 식으로 푸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리는 함수로 바라볼게요. 그래서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1이고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1이 되겠죠? y 절편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근데 이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건 음수 부분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음수 부분을 다 들어 올려서 이런 개형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요거를 어떻게 바라보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함수와 x 플러스 k라는 1차 함수의 교점이 서로 다른 3개가 나와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게요. 크게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는다라는 의미와 똑같기 때문에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해서 더하는 문제겠죠. 그러면 우리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1이 될 거고 이렇게 생겼겠죠. 자, 기울기가 지금 1인 1차 함수인데 y절편이 지금 결정이 안 됐어요. 자, 이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가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우리 이렇게 되면 교점이 3개인가요? 2개죠? 그러면 좀 더 내려와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지금 기울기가 1 같진 않은데 한 번 더 기울기가 1이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조금 1이 되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연장을 좀 더 해보면요. 얘는 지금 교점이 2개죠? 근데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이렇게 딱 이 2차 함수와 접하는 이런 상황에서 교점이 3개가 되고요. 또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좀 더 내려와서
좀 더 내려와서 마이너스 1,0을 딱 지날 때 또 3개가 되죠. 여기서 더 내려오면 이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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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 밑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3개가 되려면 이렇게 딱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x 플러스 k라는 1차 함수가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k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함수를 그리면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1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지 상황이 맞죠? 그래서 k가 1일 때 교점이 3개이고, 자, 이제 요때 이 직선의 y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지금 얘를 확대해보면 이 이차함수와 접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이 식은 원래 식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함수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1차 함수가 서로 접할 때 k값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1이 0이기 때문에 k는 4분의 5가 될 거예요. 맞죠? 여기다 4분의 5 넣으면 딱 0이 되죠. 그래서 k가 4분의 5와 아까 구한 1이 지금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1차 함수의 y절편이 되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답은 1 더하기 4분의 5를 해서 4분의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13번 넘어갈게요. 복소수 z가 있고요.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 꼴이라고 문제에서 설명을 했고, 지금 가조건에서 1 플러스 i 플러스 z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대요. 음의 실수가 나왔다는 거는 1 플러스 i 플러스 z가 순허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1 플러스 i 플러스 a 플러스 bi가 순허수가 되려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만 하죠. 그럼 z는 일단 마이너스 1 플러스 bi라는 뜻이고, 나조건을 이용해서 c를 구해보면요. z를 제곱한대요. z를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bi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고, 이 식이 c 플러스 6i라고 했으니 b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이거는 너무 쉽죠? 자, 그러면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 함수 fx가 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대요. 그러면 이 식에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식이 만족할 거예요. 그러면 x에다가 이제 다양한 숫자도 넣어보고 식도 넣어보고 해서 한번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일단 이 식에 x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f 1-x 플러스 fx가 1-x 제곱이 돼서 지금 주어진 식이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오죠. 자, 그러면 저는 요 식을 기억이라고 하고 요 식을 니은이라고 할게요. 일단 요거를 전개까지 하면
전개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보기에 보니까 fx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죠. 우리는 fx식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1-x, f1-x를 없애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기억식에다가 2배를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식에 2배를 하면 4fx 그리고 2f1-x 그리고 우변은 4x 제곱이 돼서 두 식을 빼면 3fx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fx는 3분의 2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꼴로 한번 고쳐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고 이 fx 이차함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축의 방정식을 갖고 그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니은도 맞고요. 자, 지금 디귿에서 의미하는 게 뭐죠? 얘가 x는 마이너스 1 대칭이니? 라고 묻는 거랑 똑같으니까 디귿도 맞겠고 fx가 요 식이기 때문에 이 식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서 3분의 4가 나오고 그래서 기억도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요 식이 의미하는 게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우리 하나 알고 가겠습니다. fa 플러스 x는 fa 마이너스 x다 라고 하면 얘는 fx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라는 뜻과 같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또 f2a 플러스 x는 f 마이너스 x예요 라는 요식도 fx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은 5번. 15번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러면 근과계수에 의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일단 상수항이 0인 2차식 fx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fx가 어떤 식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을 줬거든요.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식이 성립한다.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식이 의미하는 뜻은 이라는 는 0을 해주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지금 알파, 베타예요 라는 뜻이랑 똑같겠죠. 그러면 나는 fx-2x 플러스 1이라는 2차 방정식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기 때문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최고창의 계수는 모르니까 a라고 줄게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fx ax제곱
플러스 2분의 3ax 마이너스 2a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상수항이 지금 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a와 마이너스 1을 더한 것이 0이에요. 그러면 a는 2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fx식은 최종적으로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2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문제에서 F4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16 더하기 6 마이너스 2 플러스 8 마이너스 1이어서 이 친구는 20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더하기 7 마이너스 3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L이라고 했고요. 건널비를 S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ABC라고 할 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 L은 4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건널비는 두 개씩 있기 때문에 2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지금 x의 개수에 l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 친구를 2로 쪼개서 이렇게 바라보면 판별식을 썼을 때 제곱 마이너스 12 AB, BC, CA가 0이에요 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곱 플러스 2AB, BC, CA 그리고 마이너스 12 AB, BC, CA가 돼서 하면요 4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되고 또 8 그리고 요렇게 여기 아니라 8 그리고 마이너스 11을 계산해서 마이너스 4 AB, BC, CA는 0이에요 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4로 약분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이 성립하는데 다음과 같은 식은 요 식과 똑같다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식이 0이 되려면 a-b가 0, b-c가 0, c-a가 0이기 때문에 a랑 b랑 c가 모두 같다라는 성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은 일단 분모는 다 a로 통일시킬게요. 그러면 2 곱하기 3a 세제곱이 되고요. LS는 어떻게 되죠? 이 두 개를 곱하면요. 4 곱하기 3a 곱하기 2 곱하기 3a 제곱이 되겠죠? 이것들을 다 a 제곱으로 보면 3a 제곱이 되고 얘도 다 a로 보면 3a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이 완성되고요.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 3a 세제곱과 분자에서의 3a 세제곱 사라지고 2 약분돼서 답은 1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번 찍어주시면 되고요.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서는 지금 문제에서 H1 그리고 H2x를 각각 fx와 gx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fx는 1차 함수라고 했고 2차 함수 gx라고 했습니다. 일단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 h1과 h2도 결국 gx가 최고차항이기 때문에 h1x는 x제곱으로 시작이 될 거고 h2x는 마이너스 g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이러한 꼴이 나올 거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한번 가나다 조건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수 y는 h1x의 그래프는 x축과 접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h1x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문제에서 다조건을 읽어보시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1x는 x는 알파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아까 h1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양수였죠? 1인 양수기 때문에 이러한 개형일 거고 h2는 이러한 개형일 거예요. 그러면 h1x는 아래로 볼록 긴 함수 모양이고 지금 x는 알파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 h1x의 식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알파에서 추계방정식을 갖는 x-알파 제곱꼴일 거예요. 근데 가조건에서 x축과 접한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식이 끝나겠죠. 지금 가조건과 다조건을 이용해서 h1x식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h1x와 나조건 보시면 h1x의 그래프와 h2x의 그래프는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 한 점이 1,9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조건에서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알파보다 베타가 크기 때문에 지금 h1x가 이렇게 있고 지금 h2x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오직 한 점 1,9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 1,9에서 서로 접하는 상황이고요.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예요. 왜냐면 h2x는 베타에서 이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 꼭지점의 x좌표가 베타일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거는 알파는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자, h1x는 결국 1,9를 지날 거고 h2x도 똑같이 1,9를 지날 거예요. 우리 h1x가 어떤 식을 갖는지 지금 알아냈으니 알파가 뭔지만 구하면 h1x는 식이 완성이 될 거예요. h1x가 1,9를 지난다라고 했으니 h1에다가 x에 1을 대입하면 1-알파 제곱이 9예요 라는 식이 나오고요. 1-알파가 그러면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알파는 각각 마이너스 2와 4라는 값이 나오고 우리 알파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알파의 값은 일단 마이너스 2가 아니라 4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베타 한번 구해볼게요.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나조건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나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h1x와 h2x의 그래프는 x는 1에서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h1x 빼기 h2x 한 식이 x-1 제곱꼴이라는 뜻이겠죠. 왜냐면 1에서 접하니까요. 근데 일단 주어진 h1x와 h2x의 정보를 보시면 지금 fx와 gx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두 식을 빼면 fx는 사라지고 이 gx가 남아요. 근데 우리 아까 gx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으로 시작될 거고 그렇다는 건 h1x 빼기 h2x의 최고차항은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x제곱으로 시작이 될 텐데 1에서 중근을 갖기 때문에 이 x-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gx는 x-1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 H1은 구했으니까 H2를 구하시면 H2를 구하기 위해서는 fx-gx를 해줘야겠죠? 문제에서 H2x를 fx-gx라고 줬으니 gx는 우리 알고요. fx를 지금 우리 모르는데 fx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우리 h1x가 x-4의 제곱이라는 거 알았죠? 그리고 gx가 x-1의 제곱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문제에서 fx는 h1x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gx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 x-4의 제곱 빼기 x-1의 제곱을 해주면 2차항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15가 돼서 문제에서 말하는 1참수 fx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15를 대입하면 h2x의 식도 나오겠죠?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8이 돼서 문제에서 말하는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h2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f 알파와 g 베타의 합은요. 알파가 4였고 베타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f4 더하기 g 마이너스 2를 구하는 것이고 fx는 아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15였기 때문에 4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15 g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gx 여기 있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9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8번 문제는요. 일단 매년 직원들한테 도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도서 상품권의 지급액은 작년 지급액을 제가 A라고 줄게요. 작년 지급액에서 X%가 그러면 올해 지급액은 작년 기준 X% 감소했으니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요. 내년 지급액은요. 올해가 A 곱하기 1-100분의 X고요. 올해 지급액에서 4%가 아니라 4X%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4X%만큼 증가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지급받을 금액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니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두 식을 더하시면 제가 A로 묶어서 일단 전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4x 그리고 마이너스 100분의 1x 마이너스 만분의 4x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딱 보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꼴이 완성이 되고요. 제가 만분의 4 A로 묶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반절의 제곱이 돼서 25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5의 제곱과 앞에 개수를 곱해줘서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최대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제 최대가 되나요? x가 몇이 될 때 최대가 되나요? 금액의 합이 최대가 되나요? 라고 물었으니까 x-25의
제곱꼴이 돼서 물어보는 최대가 되도록 하는 x값은 2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식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19번 넘어갈게요. 19번에서는 fx의 차수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3차 이하라고만 했는데 문제에서 조건을 보시면 가에서 나에서 동일하게 fx 빼기 x, fx 플러스 x의 다항식을 지금 2차식으로 나눴대요. 2차식. 2차식으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fx가 3차 이하라고 하면 사실 1차, 2차, 3차 중에 하나일 건데 1차를 2차식으로 나눌 수는 없겠죠. 그래서 1차는 아닐 거고 가능성은 2차 아니면 3차예요. 그럼 먼저 fx가 2차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요. fx-x는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a라고 설정을 했고요. fx 플러스 x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지금 fx의 최고창의 개수를 a라고 설정을 한 거고요. 어차피 fx에서 x를 더하고 뺀 것이기 때문에 fx-x와 fx 플러스 x의 최고창의 개수는 동일하게 a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도 몫은 a가 될 거고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식이 끝나겠죠. 그러면 같은 fx가 ax-1의 제곱 플러스 x라고도 할 수 있고 a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x라고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 식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전개를 했을 때 어차피 ax 제곱은 동일하고요. 1차항이랑 상수항만 비교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ax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우변에서는 2a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과 2a 마이너스 1 좌변과 우변의 x의 개수가 똑같아야겠네요. 그러면 4a는 2가 돼서 a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f5의 값은 fx식을 알아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fx는 가조건에서 말한 식을 이용하면 아까 a가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x-1의 제곱 플러스 x가 될 거예요. 나조건식을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2분의 1 곱하기 16 플러스 5가 돼서 13이 되겠네요. 일단 답은 fx가 결국 2차였고 13이 나왔는데 만약에 fx를 3차라고 가정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구해볼게요. 만약에 fx가 3차라고 하면요. fx-x는 최고창의 개수를 a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는 3차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 2차식은 인수로 가질 거고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x 플러스 b라고 설정할게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없고요. 똑같이 fx 플러스 x를 x 플러스 1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 3차이기 때문에 차수를 맞추려면 여기다 1차식을 곱해줘야겠죠. 이 1차식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나누어 떨어지니까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 식에서 fx가 튀어나올 수 있는데 fx가 당연히 같아야겠죠. 같은 fx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은 또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최고창의 개수는 a이고 ax 세제곱은 동일하게 들어있으니 나머지 차수를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일단 2차 항만 먼저 뽑아볼게요. 마이너스 2ax 제곱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2ax 제곱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식이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fx가 3차라고 가정했을 때는 완전 모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fx는 2차가 맞았고요.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20번에서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자연수인 두 복소수 알파 베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알파와 베타를 각각 a 플러스 bi 그리고 베타를 c 플러스 di라고 두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 b, c, d는 모두 자연수겠죠? 그래서 꼭 챙겨 두시고요. 문제에서 알파, 베타라는 두 복소수에 대해서 Z랑 오메가라는 복소수가 또 튀어나왔어요. Z는 그러면 알파 반은 지금 a-bi죠. 그래서 a-bi 플러스 c 플러스 di를 한 것이 Z 복소수인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예쁘게 정리하면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i가 되고요. 또 오메가라는 복소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 바라고 하니 a 플러스 bi 플러스 c 마이너스 di가 돼서 실수 부분은 a 플러스 c, 허수 부분은 b 마이너스 di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식을 썼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알파 바가 5라고 줬고 z 곱하기 오메가가 25라고 줬어요. 그리고 베타 곱하기 베타 바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베타 곱하기 베타 바는 c제곱 플러스 d제곱이고요. 1번 조건에서 알파 바를 곱한 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기 때문에 이것이 5예요 라고 줬고요. a, b, c, d가 결국 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5가 되려면 a는 1, 2, b는 그에 대응되는 b는 2와 1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푸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z 오메가가 25예요 라는 두 번째 조건을 쓰시면 z와 오메가가 지금 아까 구한 식을 보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z 곱하기 오메가는 실수 부분의 제곱, 허수 부분의 제곱이 되고요. 이것이 25라고 했습니다. 아까 a, b, c, d는 모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c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 b 마이너스 d가 문제인데 b는 1과 2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b 마이너스 d가 3이 되고 4가 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a 플러스 c의 제곱과 b 마이너스 d의 제곱이 25다라는 식을 풀 텐데 그러면 가능한 것이 25는 3의 제곱과 4의 제곱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a 플러스 c는 3이 될 수도 있고요. 4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a 플러스 c는 5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b 마이너스 d는 0이 돼야만 하고 a 플러스 c가 4라면 b 마이너스 d는 3, 4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되어야만 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 a 플러스 c가 3이고 b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4일 때 그리고 a 플러스 c가 4고 b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3일 때 a 플러스 c가 5고 b 마이너스 d가
0일 때라고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하시고요. 지금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으니 A가 1이면 C는 2고 D는 6이 될 거고요. A가 2일 때 C는 1이 되고 D는 5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A가 1, B가 2면 C는 3이고 D가 5가 될 것이고 A가 2고 B가 1이면 C는 2, D는 4가 될 거예요. 세 번째 경우에서는 A가 1이고 B가 2면 C는 4고 D는 2가 될 거고 A가 2고 B가 1이면 C는 3, D는 1이 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베타 곱하기 베타 반은 C제곱 플러스 D제곱이었기 때문에 C제곱 플러스 D제곱을 각각 구해보시면 4 더하기 36 해서 40, 1 더하기 25 해서 26, 여기서는 9 더하기 25 해서 34, 4 더하기 16 해서 20, 그리고 16 더하기 4 해서 여기서도 20이 나오고요. 마지막 9 더하기 1 해서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베타 바를 곱한 값의 최대값은 40이 되고요. 최소값은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두 합은 50이에요 라는 결론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0이 돼요. 이제 마지막 문제 21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고요. 2차 함수를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시면요. y는 x-2a 제곱 플러스 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축의 방정식이 x는 2a가 되는데 지금 a 값이 뭔지 몰라서 주어진 범위가 지금 x가 2부터 4까지라고 줬는데 2가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4가 여기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주어진 fx라고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의 방정식이 x는 2a가 되고요. 저는 2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을 때, 또 2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을 때, 그리고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축의 방정식을 포함하는 상황일 수도 있죠. 2와 4 안에 축의 방정식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색깔별로 지금 범위를 나누고 그래프를 그릴 테니 색깔에 주목해 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경우 4가 2a보다 작을 때죠. 그러면 a는 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고요. 파란색을 주목하시면 x가 4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F4가 나와야 돼요. 최소값. 2a 제곱 플러스 b는 4가 되어야만 하고 우리 b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b는 하고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4a-2의 제곱 플러스 4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요 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우리 2a가 2랑 4 사이 안에 있을 때를 뜻합니다. 그러면 a는 1이랑 2 사이일 거고요. 이때는 주어진 범위 안에 축의 방정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x가 2a일 때 최소일 거고요. 그때 최소값이 4라고 했으니
아까 완전 제곱식꼴로 고쳤을 때 x가 2a일 때는 b가 최소값이 되고 지금 b가 4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제 세 번째 경우는요. 2가 2a보다 클 때죠. 그러면 a는 1보다 작고 이 경우에는 2부터 4. 이 안에서 무조건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f2가 4여야만 하고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시면 2-2a 제곱 플러스 b가 4다라는 식을 정리를 하면 b는 마이너스 4, a-1의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A축과 B축을 표시를 해서 지금 A에 대한 함수를 그려볼게요. 여기를 A축, 여기를 B축이라고 하고요. 좌표를 한번 찍어볼게요. 1, 2, 3, 4가 되고 1, 2, 3, 4 이 정도만 찍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문제에서 A가 1보다 작을 때, A가 1과 2 사이일 때, A가 2보다 클 때, 지금 범위에 따라 함수가 달라요. 얘는 B를 A에 대한 2차 함수로 바라봐서 한번 그려보시면 일단 만만한 두 번째 케이스부터 그림을 그려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A가 1부터 2일 때 B가 4라고 했으니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첫 번째 경우는 꼭지점의 좌표가 끝났죠. 그래서 2,4 2,4면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제가 왜 3에서 지금 만나게 그렸냐면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얘는 A는 3에서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A는 3에서 교점이 생긴 거고요. 초록색 세 번째 경우를 그려보시면 이 친구는 A가 1일 때 최대값 4를 갖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이 되고 이 식은 정리를 하면요.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8a가 돼서 근을 a는 0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이렇게 지나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그려지겠네요. 우리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3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볼 건데요. 3a 플러스 b를 우리가 k라고 둘게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k라는 식이 되고 얘는 결국 이 a축, b축으로 이루어진 이 좌표 평면에서 a에 대한 1차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k는 y 절편이 됩니다. 그러면 a와 b가 존재해야 되고 그때의 k 값이기 때문에 교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y 절편이 가장 큰 게 3a 플러스 b를 k라고 뒀을 때 3a 플러스 b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1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거 느껴지죠? 그때 y절편의 최대값이 되기 위해선 딱 파란색 함수와 보라색 1차 함수가 접할 때겠네요. 그러면 파란색 함수식은 이렇게 됐고요. 전개를 해서 정리 플러스 16a 마이너스 12가 되고 이 함수와
마이너스 3a 플러스 k가 판별식을 0을 갖도록 하는 k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4a 제곱 마이너스 19a 플러스 k 플러스 12가 0이 돼서 판별식은 19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12는 0이 됩니다. 그러면 k 플러스 12는 4분의 19제곱이 되고요. k는 4분의 19제곱 마이너스 12가 되죠. 이게 최대값 k입니다. 최대값 m이라고 할게요. 문제에서 m이라고 주어졌으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답은 16 곱하기 4분의 19 제곱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전개를 하시면 19 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12가 돼서 답은 361 빼기 192 답은 169가 되겠습니다.